자, 아이고, 요즘에 올림픽 열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도쿄 올림픽. 자, 이 부동산 금융의 대표적인 게 이 주택 금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주택 수요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에게 뭐를 해줘야 돼? 주택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줘야겠죠. 이걸 시험 문제 낼 때는 그 뭐를 주택 요걸 뭐라고 해? 소비 금융이라고 해. 주택 앞에 여기 붙어요. 소비. 자, 주택 소비 금융인데, 여러분 주택 소비 금융은 신용을 대출해줘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줘요? 주택 담보죠. 그럼 시험 문제는요,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 신용을 담보로 이렇게 출제해버려. 말을 바꿔. 주택을 담보로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줍니다.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주택 소비 금융. 우리나라 대표적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 자리로 대표적이고, 그리고 주택 공급자. 자, 주택 공급자에게 또 자금을 융통해줘요.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뭐 건설 업체인데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우리는 또 이걸 주택 뭐라고 하죠? 개발이라고 해요. 주택 개발 금융. 주택 개발 금융은 우리가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한다.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공급자 금융이라고 한다. 공급자 금융. 자, 우선 주택 금융은 크게 두 가지. 주택 소비 금융, 주택 개발 금융 두 가지로 나누고, 주택 금융 기능, 이것도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나왔죠. 자, 우리가 주택 금융의 기능을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줘요. 그럼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니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더 좋아지죠. 그럼 주택 사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자에게 또 자금을 융통해 주니까 주택을 공급해주는 기회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공급을 뭐 한다? 확대해주는 또 기능을 가져. 또 누구에게 또 돈을 빌려줘요? 무주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주면서 주거를 뭐 한다? 안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면요,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져요. 주택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은 전세 안 살고 뭐를 산다? 내 집을 사겠지. 그래서 내 집 사는 걸 뭐죠?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 기회를 뭐 한다? 확대. 자기 주택을 사고자 하는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뭐 한다?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져요. 자, 여러분 가입 다 했을 건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이라고 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여러분 가입을 거기서 함으로써 뭘 한다? 우리는 주택자금을 또 뭐예요? 조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서울특별시의 저 위례 아시죠? 위례 신도시에 어떤 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데, 이분이 요즘에 정부가 대출 규제하니까 한번 신청해볼까? 청약 가점 12점인데 신청했어요. 당첨됐어. 왜 당첨됐냐? 11점 안 되지. 70점 넘어야 당첨되는데, 거의 대부분 12점 갖고 당첨된 거야. 왜 당첨되냐니까, 예? 당첨 바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 뭐다? 자기는 현금 10억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금 계획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은행 얼마, 뭐 있고 전세 얼마, 어디서 조달, 돈 빌려온 거 다 적어야 돼. 예?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규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약 가점 높아도 대출 안 되면 되겠어요? 그냥 못 받죠?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때 현금이 있는 분들은 분양을 신청하면 돼요.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대출 규제를 하니까 문제 있어요. 대출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해요. 어디서 보증을 해줘요? 선분양한 주택을 대한주택보증회사가 IF 이후에 생겼거든요. 대한주택보증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도시주택 어떻게 돼요? 보증공사로 바뀌었어요. 본사는 부산인데 여기 보증을 받아야 여러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자, 용어 이제 기억합니다. 어디서 보증을 해줘? 선분양한 주택? 예? HUG.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HUG. 주택, 예? 도시, 개런티, 보증공사. 하우징, 어번, 예? 개런티. 예?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약어입니다. HUG.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증을 협약을 하잖아요. 과천도 이번에 그 지식정보타운 분양도 뭐를 한다. 분양가 상장한데 보증을 여기서 해줘야 되니까 얼마 분양가 상장하는데 얼마를 했어요? 얼마였죠? 2,150만 원인가? 평당 이제 했죠. 근데 그 평당 하면 30평은 얼마 나오겠어요? 약 6억 한 8천 정도 나올 텐데 6억 8천 정도 나오는데 6억 8천인데 주변 부동산 가격은 얼마? 13억. 그러면 분양받으면은 거의 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문제야 이게.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죠.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분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청해 보세요. 현금이 있으면. 네, 청약 가점 관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 대출 규제를 하니까. 자, 저당. 저당이라는 용어 갑니다. 이 326페이지에. 저당은 모기지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저당을 하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을 뭐라고 해요? 금융기관을 저당권자라고 해요. 금융기관은 대출자입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저당권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를 뭐라고 하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를요, 주택 수요자로 오해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금융기관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가시면은 328페이지 오시면은 저당 대출에 따르는 위험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뭐 다 공부할 거 없는데 한번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금 이자를 못 갚는 걸 뭐라고 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대출자는 아까 누구? 대출자는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갔어요. 내가 빌렸어요. 내가 원금 이자 갚는데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어. 누가? 내 마음이야. 갚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지. 그런데 문제는 안 갚으면은 금융기관은 이제 뭐가 돼요? 돈 안 갚으면 차입자가 돈 안 갚으면은 대출자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돼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안게 돼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많이 봅니까? 우리 보면은 대출해 줄 때 금융기관 여러분 뭐를 많이 봐요? 여기에 있으니까. 신용도. 여기 제일 많이 보죠. 신용도라든지 대출의 성격. 어떤 대출인가. 이걸 많이 보게 돼 있어요. 대출 내용. 자, 그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한다? 대출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를 할 것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 뭐라고 한다?
변제라고 해요. 만기 전에 변제를 하는 게 조기 상환인데, 자, 여러분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는 게 이득이다. 그럼 조기 상환 해버려. 그럼 조기 상환하면은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이 조기 상환에 따른 또 위험은 누가 안는 거예요? 네? 대출자가 또 안는 거예요. 자, 근데 위험은 누가 안는 위험?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 요 두 가지는 시험 지문에 우리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약간 해두시면 되겠다. 이제 뒤에 저당의 유동화를 배우면요, 유동성 위험도 뒤에서 배우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330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정하는 수익률로서 우리 대출 이자율은 명목상의 금리죠. 명목상의 금리 이자율인데 뭐가 나오죠?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 뭐를 대죠?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서 우리는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이제 가서 용어가 또 331페이지 핵심 정리 중간 용어가 나오죠. 금융상의 용어 이미 다 한 번씩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입니다. 어디서? 투자론에서. 투자론에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보니까 여기 나오죠. 명목이자. 여러분 요 앞에 은행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 앞에 은행 있죠? 가면은 거기 대출금리 몇 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뭐 전자 뭐 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인데 이것은 시장에 뭐죠? 실질 이자율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할증률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자,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의 이자율이 3.5%다. 3.5%다. 인플레이션이 2%다. 예상 인플레이션. 그럼 이게 얼마? 실질 이자는 몇 프로? 1.5%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높으면요. 2%에서 3% 되면 실질 이자율은 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명목상의 이자율 자체에서 이게 주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3.5%일 때 요것은 1.5%에서 더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그 내용이고, 자, 여러분 332페이지로 오시면은 이제 또 시험 문제 이제 또 올해 또 지문 속에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또 별표 2개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 고민을 하는 게 하나 있죠.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자, 그때 잘 모르면 이제 앞에 대출계 상담 그 있죠? 상담사에게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뭐죠? 예? 대출 실행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아. 만기까지 금리가 뭐가 됐다? 처음에 약정한 금리가 뭐가 됐어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정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게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가 돼? 고정금리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강연에서 근데 쫙 강연인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 아, 교수님, 저는 고정금리 2.5%인가 받았대. 야, 진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 그 최초 생애 대출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근데 그 있죠. 가끔 국가가 무슨 기간을 정해놨어. 그 특별 기간 동안에 받은 거야. 예? 막 신청 엄청 많았다 하는데 거기 딱 걸려서
2.5%를 받는 거야. 야, 최저야. 야, 얼마나 좋겠어. 어? 몇 년, 10년 이상이 장기 대출인데 2.5%면 거저지. 자, 고정금리 대출인데 아까 있지. 근데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용어로 들어가면은 시장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은 뭐다? 금리라고 해요. 여러분 금리를 이자율이 금리. 시장 이자율이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을 우리가 봤을 때 어디가 높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고 시장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어. 자, 이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누구? 대출자 사이에 이제 따져야겠죠. 자,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요. 주택 수요자는 낮은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때는 뭐를 얻는다? 이익을 얻어. 그럼 대출자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금리는 고정돼 있으니까 높아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 마진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손해를 보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성이 점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익성은 점점 뭐다? 손해를 보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손해가 누적되면서 수익성은 악화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대출 해주기보다는 뭐들? 변동금리 대출을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시장금리, 시장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대출자가 부담을 해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손해고 여기는 뭐다? 이익을 얻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험 문제요. 여기서 정답 2번 물었어요. 어디서? 여기서 정답 2번. 뭐 할 때? 낮을 때. 낮을 때 요거 부동방향 낮을 때 요걸 2번 정답 지문을 물었어요. 최근에. 요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누가? 차입자는 지금 손해를 보니까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뭐다? 만기가 되기 전에 뭔다? 조기 상환을 하겠지. 조기 상환을 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야 돼. 이걸 다시 받는 걸 뭐죠? 금융을 아까 뭐라? 파이낸싱. 리는 다시 제자. 다시 융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재금융이라고 출제하면 좋은데 재금융으로 출제하지 않고 여러분 뉴스 신문에 여러분 많이 듣는 용어 뭐죠? 대환 대출 통해서 조기상환. 대환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죠, 여러분. 리파이낸싱, 대환대출. 조기 상환하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이익을 얻잖아요. 높은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이자를 못 받잖아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돼요. 그러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 위험을 안게 되니까 이걸 낮춰야 되지.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상환 여러분을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에 따른 뭐를? 수수료를 벌칙으로 부과함으로써 요 위험을 뭔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 나오면요, 여기서 많이 내죠. 여기서 요 지문에서 제일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고정금리 대출이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변동도 있지.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 이것도 말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말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한 금리가 어떻게 돼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뭐 할 수 있다? 변동시킬 수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자, 그럼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거기에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죠?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줬죠? 가산 금리를 대줬다. 이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줬다. 자, 가산 금리를 뭐에 영향받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가산 금리는 대표적으로 우리 차입자의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 거래 실적,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신용도, 우리나라 신용 등급 보시면은 몇 등급?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죠? 10등급. 예? 여러분 보면은 1등급이 신용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예? 등급이 10등급으로 갈수록 신용도가 낮은 거.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소득이 없는 우리 가사 생활하는 가정주부님은 신용도가 몇 등급? 이제 4등급? 와, 좋네요. 그 은행 어딥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예? 요즘 보수적에서 7등급이에요. 대출 안 해줘요. 4등급, 어우, 그거 좋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있어야 이제 등급이 탁탁 올라가는 거야. 등급. 예? 대기업에 근무한다. 그러면 뭐다? 예? 1등급. 공무원 1등급.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만 했다 하면 바로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 온지 하여튼 명단을 잘 뽑아요. 공무원 합격 중에 명단 발표 나잖아요. 무조건 전화 옵니다. 1억까지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대학교 합격했어요. 예? 예? 대학교 딱 합격했어. 경찰대학교 합격했어. 육사 합격했어. 예? 대학교 합격했죠. 의대 합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예? 3천만 원까지 바로 사인만 하면 해주겠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나중에 직장을 병원 대신 들어가시면 갚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영업도 잘해요. 경찰대는 뭐해? 4년 지나면 뭐 해야 돼? 군에 가잖아요. 2년 동안 중대장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년 지나면 뭐 하니까 1, 2학년 때 세계 여행을 하셔야 된다. 대출 언제든지 받으셔야 된다. 잘 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뭐 신용도잖아요. 신용도. 결국은. 근데 이건 한 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아요.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 금리 몇 프로 여러분에게 결정할 때 한 번 이게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하면 대출 중간에 요건 변하지 않는 거야. 대출 중간에 요건 변하지 않죠. 요걸 우리는 조주현 교수는 요걸 다른 말로 조주현 교수는 이걸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우리 마진 몇 프로 붙었다 할 때 마진이라고 하고, 요거는 또 우리 위험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위험 스프레드를 번역을 위험 또 가중금리라고 돼. 가상금리를 위험 가중금리 또 위험 스프레드, 전문용어로는 위험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여기고 그럼 대출 중간에 변하잖아요. 금리가 변동할 때 변하는 게 뭐가 변하는 거? 대출 중간에 변하는 것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다? 기준금리인데, 이게 대출금리에 뭐가 되는?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야. 지표, 인덱스. 네, 우리나라는 2012년 초까지는 요거밖에 없었죠.
CD는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이 기간이 우리는 금융에서는 며칠? 91일. 몇 개월? 3개월. 여러분,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매일매일 몇 프로 발표를 해요. 매일매일 발표하고. 그런데 이 CD 금리가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은행이 외부로부터 여러분의 자금을 조달할 때는요, 이 CD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10%도 안 돼요. 그 뭐다, 은행 채권도 발행하고, 여러분 정기예금도 가입을 하잖아요. 여기서 자금 조달하는데 CD 10%가 안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1,400조의 기준금리로 삼는 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을 하자. 그럼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우리는 가중치를 가지고 우리 평균을 낸 게 뭐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코픽스라고 해요. 코픽스. 그래서 코픽스가 몇 개월? 6개월, 1년이 있는데, 여러분 은행에 가면 6개월이 고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자율 조정 주기죠. 자, 그러면은 CD가 3개월이면 1년에 몇 번 이자가 바뀐다? 4번. 6개월이면 몇 번? 2번. 그 얘기예요. 이자율 조정 주기인데, 시험 문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높을수록, CD 금리가 높을수록 기준 금리가 높으니까 뭐도 높아진다? 대출 금리가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코픽스 하락하고 CD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뭐가 하락한다?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그래서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것은 뭐가 변동하죠? 기준 금리가 변동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기준 금리 하는 게, 기준 하니까 이건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셔. 반대로 여러분 뭐가? 요 가상 금리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변동금리 대출 몇 프로죠? 은행 가면은? 네? 최근 가보신 분? 네? 4점? 아유, 4점. 3.5% 될걸요? 그럼 3.5% 정도 되면요, 기준 가상금리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 네? 1.25% 하면은 요걸 이제 하면 여기 한 2%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요게 옛날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기관이요, 요거 기준금리 너무 낮으니까 요걸 일부러 차입자 요걸 조작하는 거예요. 요걸 높여서 대출금리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이. 그래서 이제 말이 많죠. 그래서 가끔 금융감독원에서 뭐 한다? 은행 너네 담합했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조사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출금리. 자, 그러면은 지금 대출 금리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CD, 양도성 예금 증서에 영동한다. 연결됐다는 얘기인데, 영동한 변동금리 대출이 있고, 또 뭐에 대한? 코픽스에 영동한 변동금리 대출,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그럼 여러분이 대출 받을 때요, 또 요거 어느 걸 기준해서 받느냐,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대출 기간이라든지 대출 금액이라든지 언제까지 받다가 중도 상환할 거냐, 이런 걸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고정금리가 유리합니까? 변동금리가 유리합니까? 또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금리 차이를 한번 봐야 돼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리 차를 보면서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요. 돌려보면은 빅데이터에서 돌려보면은 평균 2년 약 7개월까지는 고정금리를 받던 변동금리 2년 7개월까지는 비슷하네. 비슷한데 하여튼 2년 7개월 3년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유리하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그럼 여러분 5년 보유하다가 난 처분하겠다. 그럼 뭘 받아야 돼? 고정금리 받는 게 유리하다. 5년 이상이면요, 고정금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어요. 5년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자, 우선은 대출 금리인데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거 하나 또 확인해 볼까요? 아까 뭐가 있어요? 이자율 조정 주기 몇 개월?
3개월이면 1년에 이자를 몇 번? 4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거든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자, 짧을수록. 자, 이것도 한 3번 출제했거든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은 누구?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이제 또 확인. 자, 항상 우리는 뭐가 있냐 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또 뭐가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여튼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자,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를 올려야 돼? 대출 금리를 올려야겠지.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무슨 거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떠넘기는 걸 뭐라고 해? 정가 배웠죠? 신속하게 차입자에게 떠넘겨버려. 정가. 그러면 차입자는 뭐다? 그러니까 차입자는 불리하고 반대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다? 유리하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또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첫 번째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자, 초기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를 보면은 변동금리 대출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고정금리 대출이 높을까요? 자, 이것도 한 3번 출제를 또 했습니다. 어디가 높아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높잖아요, 고정금리.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또 지문상 이렇게 나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해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낮은 이유는 뭐?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 한다? 부담한다.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낮다 이 말입니다. 이유. 누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한다? 차입자. 꼭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에 (337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 고정금리 대출, 지금 우리 고정 변동 봤는데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 이자를 갚아야 돼.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기 뭐죠? 저당 상환 방법 또는 대출 상환 방식이 나와요. 저당 상환 방법 또는 대출 상환 방식이 나오는데 요거 올해 31회 시험에 출제를 반드시 한다. 원래 반드시 하는 부분. 네? 별표 3개 반드시 올라간다. 여러분은 귀에 익은 용어가 뭐예요? 우리 이제 3가지 배울 텐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최저시 상환 방식 배울 텐데 여러분 귀에 익은 거는 뭐를 많이 귀에 익어요? 원리금 균등이 많이 귀에 익을 듯해요. 자, 백화점 가서 여러분 10개월 할부로 가구를 샀어요. 그러면 가구를 사면은 400만 원짜리 가구를 10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매월 뭐를 갚아야 돼? 할부금을 갚아 나가야죠. 그거 계산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그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배우시게 돼.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자, 백화점 할부금 하면 빨리 떠올려야 돼.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요걸 우리 약어로 CAM이라고 해요. 약어로 CAM. 자,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겠다. 대출 원금.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예제가 나와 있는가? 문제가 338페이지에 339페이지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네. 한번 봅니다. 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 대출 받았어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입니다. 2회 차에 상환을 해야 할 원리금, 원금이자 얼마냐 이 말이죠. 자,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서 연 5%. 대출 기간이 만기입니다.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 밑줄.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하고 있다.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니까 요거예요. 연 단위는 매년 상환 조건이에요. 연 단위는. 여러분, 우리 매년인지 매월인지 잘 봐야 돼요. 연 단위냐, 월 단위냐. 연 단위는 매년 상환 조건. 매년 원금 상환액은.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지금 대출받은 금액 얼마? 2억 원. 대출받은 금액 2억 원에 대해서 대출 기간 몇 년? 20년. 대출 기간을요, 융자 기간, 저당 기간, 만기라고 해요.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자, 1회차. 2억을 20년 나누면 얼마? 1,000만 원. 예? 1회차 1,000만 원. 2회차 얼마? 1,000만 원. 쭉 갑니다. 마지막 20회차도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포인트가 이거야. 매년 상환을 해야 하는 원금액은 뭐다? 1,000만 원으로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금 상환 곡선은 어떻게 돼요? 만기까지 똑같기 때문에 뭐가 돼?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뭐가 된다? 수평선.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 이자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제 매 기간마다 여러분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 여러분 융자 잔고란 게 뭐예요? 우리 투자 연습할 때 융자 잔고를 다른 말로 잔금은 뭐죠?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는 잔금,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이자율.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인데, 자, 처음에 1회차에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아직 1회차, 1년 딱 올 때 아직 안 갚았잖아요. 예? 1년 지날 때 이거 갚은 거지. 아직 1년 되기 전까지는 안 갚았어요. 그러면 융자 잔고는 뭐다? 대출금이 뭐? 2억 원. 연 이자율 몇 프로? 5%. 5% 하면 얼마죠? 10%는 2천만 원인데 5% 하니까 얼마? 1,000만 원. 그럼 원금 이자를 요걸 더해줬다. 예?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은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얼마? 이자. 처음에 얼마? 처음에 1,000만 원 더해줬더니 얼마? 2천만 원. 이걸 구하는 걸 내는 걸 좋은데 요걸 구하는 걸 낸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해서 1회차가 아니라 2회차 요걸 구하라. 근데 원금은 똑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지. 이자만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자를 잘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자는 융자 잔고죠. 그럼 첫 번째 돈을 2회차 올 때 1,000만 원 갚았으니까 2억에서 1,000만 원 뺀 얼마? 융자 잔고는 1억 얼마? 9천만 원이잖아요. 1억 9천만 원 곱하기 얼마? 연이자율 5% 했더니 얼마다? 950만 원 했더니 1,950만 원이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정도는 계산이 되어야 한다. 시험 문제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요? 또 이런 걸 물어봐야 돼. 또 한번 볼까요? 만기인데 처음에 얼마? 처음에 1회차 이자 1,000만 원, 2회차 950, 그 3회차 900, 50만 원씩 줄어들어가요. 왜냐? 원금이 1,000만 원씩 일정 금액씩 상환되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 얼마씩? 일정 금액 50만 원씩 줄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뭐가 된다?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950, 900, 850 점들 쭉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직선. 왜냐? 원금이 일정 금액 1,000만 원씩 상환되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 50만 원씩 점점 줄어든다. 자,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얘기입니다. 그럼 원금 이자를 하면 처음에 얼마? 원리금 2,000만 원, 1,950, 그 다음에 얼마? 1,900, 1,850, 1,800. 원리금도 얼마씩 줘요? 원금은 변화가 없는데 원리금은 이자가 줄어든 50만 원씩 줄어들잖아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리금도 50만 원씩 뭐 한다? 감소해. 네,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설명은 원리금 균등 나머지와 같이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